안녕하십니까, 수중지입니다. 오늘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주식이 어떤 흐름을 가졌는지와 위험 지표들을 좀 보면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일별 동향 한번 볼게요. 지금 풋옵션 쪽으로 외국인이 돈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풋옵션이라는 거는 나는 떨어질 거야 라는 거에 이제 베팅을 했다는 얘기고요. 콜옵션은 그냥 쏘쏘합니다. 대신에 코스피는 외국인이 사고 있죠. 이런 현상은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나는 팔 거야 라고 풋옵션에 돈을 걸어놓고 코스피는 사고 있죠. 그러면 이거를 팔게 되면 어떻게 되죠? 풋옵션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팔기 위해서 살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확 떨어뜨릴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차트를 한번 볼까요? 차트는 코스피는 오히려 이제 갭으로 이 중요한 부분을 갭으로 뛰어 올랐고요. 조금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만약에 진짜로 내가 올리려고 그러면 여기서 물량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의 물량을 받아야 되는데 물량을 안 받고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면 얘가 더 올라갈 것인지 안 올라갈 것인지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고점 모습을 보일 때는 어떤 모습을 보이냐 하면 이 DMI라는 거를 보시면요. 이렇게 뚫고 나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고점이 아니라 그 지나서가 이제 고점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보시면 여기가 고점이 아니라 하나 더 지나서 고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이전에 이렇게 끌고 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는 힘이 빠지죠. 이 저점이라는 거에 힘이 빠집니다. 그러면서 고점을 만들고 떨어뜨리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더 가고 고점이라는 것을 밑에서 만들고 힘이 빠진 상태에서 떨어뜨립니다. 대부분이 다 똑같습니다. 밑에서 고점을 만들고 힘이 작아진 상태에서 고점을 만들면 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팔아 계속 표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파셔야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깨고 내려왔으니까 고점을 만들고 이 정도에서 고점을 한번 더 만들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대신에 요 힘의 그 논리를 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힘보다 이렇게 떨어지는데 더 높다. 힘은 작은데 더 높이 올라갔다. 팔아야 되겠다.
힘은 낮은데 더 높다. 그러면 팔아야 되겠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 이게 하나, 이게 한 주기입니다. 주기. 하나. 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MSDI랑 그 다음에 DMI 뭐 이런 것들 지표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인 매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지수들은 뭐 좋죠. 근데 여기는 아직 안 떨어졌으니까 좀 더 갈 수 있겠죠.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나을 수 있겠죠.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삼성전자랑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그 반도체와 필라델피아 그 반도체 지수를 잘 보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반도체 지수가 떨어지면 삼성전자도 떨어지고요. 그럴 가능성이 또 굉장히 높습니다. 원유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에서 아람코가 상장한다고 하니까 아마 생산량을 좀 더 줄인다고 계속 발표를 하고 가장 높은 가격에 상장을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위험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스 지수인데요. 빅스 지수는 이제 높으면 이 높을 때 이제 위험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금 뭐 위험성을 나타내는 거는 확실히 많진 않고요. 그 다음에 하이힐드 채권 수익률 스프레드, 이것도 굉장히 이제 낮게 형성이 돼 있죠. 그 다음에 테드 스프레드가 안 뜨네요. 그 다음에 세인트루이스 금융 스트레스 지수, 0보다 훨씬 낮으니까 뭐 은행 쪽에 큰 문제가 있거나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위험성을 경고하는 거는 지금 따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 경제 지표는 발틱 운임 지수, 이런 거는 운송 쪽하고 관련이 있겠죠. 좀 올랐다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발틱 운임 지수가 운임 쪽 관련해서는 뭐 미중 무역 전쟁도 있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 거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중국 외환 보유고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금을 모으다가 이제는 달러를 다시 모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을 모으다가 지금 이제 달러 보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부도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시장이 크게 위험하진 않은데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조금 소강 상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경제 지표를 20일이니까 좀 봐도 되겠죠? 15일 날 정도에 발표되니까요. 제조업 PMI,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내구재 주문이 조금 올랐네요. 재고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재고 조금 늘어났고요. 뉴욕 엠파이어는 좋아졌고 필라델피아는 좀 많이 떨어져 있고요. ISM도 50을 회복을 했고요. 크게 크게 이상이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크게 재고가 원유 재고 조금 늘었고요. 크게 이상이 있는 것들은 지표에서는 나타나진 않고 있고요. 이대로 쭉 가는데 이제 변수들이 조금씩 나올 수 있겠죠. 북미 대화라든가 미중 무역 전쟁이 아직까지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모르시고 있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어떤 거냐 하면 주식 주문해 보시면 그 시간의 단일가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주문 종합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요거보다 좀 더 큰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상승률이라고 하는 게 있고 정리매매 종목 제외하고요. 5천주 이상의 조회 딱 하면은 등락률이 높은 순서대로 해서 정리가 쭉 나옵니다. 요 정리가 된 거를 여기다가 월요일 샘플이라 그래서 정리를 해 놨고요. 요거는 오늘 샘플이죠. 그러니까 어제 확인해서 올려놓은 샘플입니다. 근데 이거를 왜 올려놨냐 하면 이런 종목들이 아침에 갭으로 상승을 많이 합니다. 갭으로 상승해서 버티고 있는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강하게 올라가도 여기에 있는 종목은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더라도 짧게 먹고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단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AJ 네트웍스 어제 9% 넘게 올랐었는데요. 오늘 시가가 11%에서 11.69%에서 시작해가지고 쭉 올렸다가 뺐죠. 그러니까 요때 못 팔면 손해라는 얘기입니다. 빨리 사서 빨리 내리던가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아직 죽지는 않았으니까 한 번 더 올랐다가 떨어질 수는 있지만 나중에 사든지 아니면 내일 월요일날 아침에 사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빨리 사서 빨리 팔고 나오든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1분봉으로 보면 1분봉을 많이 보셔야 되는데요. 오늘 살 기회가 없었어요. 네? 그냥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걸 어떻게 사냐고요. 계속 떨어지는데. 그 다음에 미래생명자원. 미래생명자원도 아침에 떨어졌다 올렸다가 요거밖에 못 먹습니다.
해야, 그리고 계속 떨어진 거예요. 에스모. 에스모도 올렸다가 떨어지고, 한번 올리고, 쭉 계속 떨어집니다. 한류, 오늘 쭉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그 예외라는 게 있습니다. 예외가 이렇게 나왔는데, 분명히 한류 AI 센터는 높게 시작했는데, 뭐 4%든 몇 프로든 시간의 거래에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아침에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가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시간 외에서는 4, 5% 이상 올랐었는데 얘는 아침에 떨어진다? 이런 종목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먹고 나오는 거죠. 요런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랴. 얘는 1점 몇 프로인가 2% 시간 외에서 걸려 있던 애인데요. 갑자기 8%에서 시작합니다. 아침에. 시간 외에서는 2%에 시작했는데 아침에 8%에서 시작하면 이상하잖아요. 얘는 잡는 겁니다. 그냥 반대로. 그러면 상한가 치고 쭉 떨어졌죠. 분명히 100%는 다 떨어집니다. 100%다 떨어집니다. 무조건 파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리온도 한 8, 9% 정도 됐을 건데 아침에 떨어져서 시작했죠. 그러다가 올랐다가 안착해서 다시 올라가고, 요런 종목은 사도 그나마 조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넥센타이어 쭉 떨어져서 그냥 유지했죠. ESV도 그냥 떨어졌죠. 아침에 웨스텍파마 아침에 쭉 떨어졌죠. 지코 떨어졌다 올라갔죠. 얼마 안 움직였죠. 그러니까 관리라고 돼 있는 종목들은 아예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것도 떨어졌죠. 이것도 떨어졌죠. 얘는 아침에 올랐다 떨어졌죠. 아이진 조금 올랐다 떨어졌고, 아난티 이렇게 보시면 일봉을 한 번씩 보시는 게 좋아요. 분봉은 이제 확인해 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 미래생명자원 이 앞모습이 어떻게 돼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요 파란 선이 52일선입니다. 52일선을 한 번이라도 돌파한 다음에 저점을 만들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때만 사세요 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죠. 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얘를 한 번이라도 터치를 해줘야 21선, 5일선, 11선이 모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돌파했을 때 정배열로 가는 처음 시그널이 61선을 52일선을 타고 넘는 겁니다. 그게 이 기준선, 이 빨간 선이 기준선인데 이 기준선을 유지하는 기준선을 넘어가야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 원리가 있는 겁니다.
여기도 그냥 여기는 한 번에 깼는데 이게 한 번에 깼더라도 다시 이렇게 눌림목 형성이 될 때 요때는 한번 들어가 볼 만한 겁니다. 여기도 지금 깨고 올라갔는데 다시 떨어졌죠. 그러면 얘는 떨어지고 있고 올라가고 있고 얘 올라가고 있고 힘은 많이 안 들어가 있고 뭐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 에스모는 뭘까요? 급락하고 이제 조금 한번 닿는데요. 조금 더 있어야 이게 좀 붙어줘야 뭐 한 번이라도 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거래량이 지금 여기가 엄청 많이 터졌잖아요. 여기서 다 팔고 여기서 이제 다시 모으려고 하는데 개인만 많이 샀습니다. 개인만. 근데 못 올리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리온도 지금 들어갈 때가 아니죠. 이거 뭐 들어갈 수 있나요? 길게 횡보하다가 이걸 깨고 내려오니까 한 번 더 급락이 나온 거고요. 병합이랑 뭐 이런 거 같이 있으니까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이제 매도하는 시점에 보면 이제 쌍봉, 뭐 헤드앤숄더도 되고 쌍봉도 되는데요. 위에 쌍봉은 한 번 더 이렇게 올려주는 경우가 있고요. 고점을 보면 고점의 형태를 보면 처음 이제 형성이 됐고요. 그러면 처음 형성이 됐죠. DMI가. 두 번째는 작죠.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죠? 이렇게 작아지면 고점을 넘어가면 팔아야 된다. 팔아야 된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힘은 안 들어왔는데 조금 높다? 그럼 팔아야 된다.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확인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파는 거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얘는 에스텍 파마인데요. 에스텍 파마도 보시면 여기랑 여기 요게 하나입니다. 여기 하나 한 세트 요게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있는데 올라갔는데 여기서는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올라가고 있죠. 여기서 누군가 계속 여기만 가면 계속 팔잖아요. 여기만 가면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락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뭐 한 번 더 반등을 했다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걸 뚫고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게 다 됐다고 보시면 되죠. 얘도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밑에까지 떨어진 거고요. GV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반등을 주면 깨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힘이 들어가서 깨고 올라가 줘야 되겠죠. 근데 앞모습이 굉장히 안 좋아요. 헤드앤숄더가 급박하게 일어났고 거기에다가 입 큰 삼각수렴 비스무리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되면 몰라요. 이렇게 되면 모르는데 이게 너무 밑으로 기울어서
였기 때문에 팔아먹고 거래량 터지고 여기서 2차로 한 번 더 팔아먹고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부인. 그래서 떨어지면 2차 하락하고 올라갈까 말까 아니면 한 번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요 앞에 모습만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모습만 보면. 세하도 뭐 이건 뭐 헤드앤숄더 다 나왔죠. 힘은 쪼그라들었죠. 이게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이런 거를 보고서 들어가면, 알고서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얘는 조금 그나마 낫기는 한데, 길게 이제 횡보해서, 이제 어느 정도 수렴을 다 했고, 이제 만들어서 올라갈까 말까 한 번 더 털고 갈지 그냥 올라갈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얘도 이렇게 내려앉았잖아요. 근데 저점은 올리고 있기 때문에 얘는 올라가면 그냥 잡아도 됩니다. 왜 연애선이랑 기준선이랑 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더 갈 가능성도 많습니다. 근데 얘도 1월 달까지만 더 갈 수도 있긴 한데 제약주는 겨울 쪽에만 주로 많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요. 1월, 2월, 3월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얘는 헤드앤숄도 만들고 한 번 더 하락했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는 북한 관련주라 뭐 그때그때 뉴스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근데 이거를 더 뛰어넘기 위해서는 더 좋은 뉴스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많이 힘들죠. 그러면 월요일 샘플을 한번 볼게요. 9%잖아요. 5천주 이상의 9%, 9%, 5%, 4%. 쭉 순서대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스펙은 제외하고 올렸습니다. 에스모 모트리얼. 일봉이 뭐 아트하죠. 네, 아트합니다. 끝날 때 보면은 이제 헤드앤숄더 비슷하게 나오죠. 쌍봉이라든가 헤드앤숄더 비슷하게 나오는데 여기서 꼭 중요한 거는 그나마 이렇게 힘이 좋아지면은 괜찮아요. 떨어질 때가 문제란 말이죠. 힘이 떨어지면 여기서부터 이제 끝나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는 쪼그라드는데 여기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이 녹색 강세선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은 올라갈 때마다 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팔아야지, 팔아야지. 힘이 약해지는데 올라가네? 팔아야지. 거기에 뉴스까지 터졌네? 그럼 더 팔아야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약해지고 있잖아요. 이 약해지는 이 쌍봉. 쌍봉. 아이고. 이 쌍봉에서는 팔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많이 가야 3번입니다. 많이 가야 3번. 적게 가면 2번.
근데 이쯤에서는 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두 번에서는 무조건 힘이 작잖아요. 더 확연히 작은 건 이제 DMI가 더 훨씬 작고 MACD는 좀 덜 작고, 그래서 고점 패턴이 나오면 팔아야 된다. 이만큼 올라갔으면 끝이다. 얘가 내일 9% 올라간다고요. 10몇 프로 올라가겠죠. 근데 이게 진짜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간다고요. 그냥 떨어진다고요. 올라갔을 때 사면 안 된다고요. 얘도 9%, 9점 몇 프로였죠? 얘는 그나마 좀 낫죠. 하지만 얘도 올라가서 시작하면 떨어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떨어질 확률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여기 두 번 올라갔다가 세 번째 올라가는데, 세 번째 올라가는 거를 좀 더 올렸다가, 아니면은 월요일날 아침에 얘가 떨어뜨렸다. 근데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더 올라갈 거예요. 떨어지면 땡큐로 얼른 잡아야 되고요. 안 그러면은 그냥 바로 잡고 뭐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만 잠깐 팔고 나오든가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단타로 만약에 하게 되면.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다 단타예요. 좀 가져가는 것들은 사서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먹고, 올라가는 거는 며칠 안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한 6, 7일. 뭐 길어야 뭐 10 며칠. 쌍봉까지 보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얘도 뭐 4, 5%뭐 요 정도 될 건데요. 그나마 요 앞에 매집한 봉들이 있어서 얘도 정리하고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올렸다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지를 해주고 올라가게 되면 괜찮은 차트입니다. 괜찮은 차트고요. 힘은 올렸다가 빠지고 있는 상태고요. 다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살 것 같으면 기업 개요까지 다 보셔야 돼요. 현금 흐름표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금 흐름표, 현금이 마이너스였다가 이제 플러스로 바뀌었고 이익이 줄었고요. 부채가 마이너스로 바뀌었네요. 부채가 온전 자본 변동도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 활동으로 인한 거는 뭐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플러스면은 재무 활동은 뭐 크게 빚을 한번 갚고 조금씩 조금씩 빌리고 있는데 그냥 보통입니다. 아주 좋지도 않고 이 금융 쪽은. 하지만 올라가는 거를 보게 되면 뭐 한번 들어갈 반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거는 에스모, 얘도 뭐 올라가는데 잘 봐야 되겠죠.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엄청 많이 터졌기 때문에. 근데 메리트도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얘도 삐쩍삐쩍 뭐 이상하잖아요. 얘는 스펙 비슷한 건가요? 안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쌍용차. 쌍용차도 계속 안 좋죠? 얘는 올라가도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상태로는. 왜? 기준선을 한 번이라도 뭐 좀 넘어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뭐 그냥 올라갈 수도 있지만 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건 잡을 수가 없어요. 필룩스. 아이고, 얘 필룩스는 어떻게 여기 전에 올라간 거보다 얘가 거래량이 더 많이 터졌네요. 완전히
뭐 해먹을 것처럼 그렇게 올려놨고요. 기업 개요를 한번 볼까요? 뭐 올라갈 만한 이유는 있었네요. 올라갈 만한 이유는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갑자기 현금 흐름 좋아졌고 순이익도 많이 났고요. 그리고 투자도 많이 했고 돈도 많이 빌렸고 아마 여기서 빌리고 여기서 빌려서 이게 많이 난 것 같은데요. 우선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기업이 많이 좋아지니까 올라간 거고요. 이제 앞으로 더 좋아질 거냐? 지금 좋아진 거에 대한 거는 반영이 된 상태고요. 그러면 앞으로 좋아질 거냐? 이제 그걸 봐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내려왔죠. 이렇게 내려왔죠? 근데 내려올 때마다 올려 먹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제가 두 번에서 우선은 두 번이고 많아야 세 번이라 그랬잖아요. 세 번 찍고 떨어져서 이제 연애선에서 이제 버텨줄 거냐 어떨 거냐 이제 그게 남은 건데요. 얘도 마찬가지죠. 요 검은 선이 이제 저건데 이 검은 선이 힘이 작으면서 이제 많이 떨어지게 되면 올라갈 수 있는 신호가 반대로 나오겠죠. 그렇게 보죠. 이제 반대 신호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올라가면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면 이제 올라갈 수도 있다. 보시면 되죠. 필룩스는 어차피 이 매집을 해놓고 떨어질 때 뭐 매도한 흔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갑니다. 이제 투자자가 누구냐? 기관이 많이 샀죠. 기관, 개인, 외국인까지 다 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에 죽진 않을 겁니다. 얘는 서원 끝났죠. 네, 보시는 분들은 이랴는 오늘 한번 물량 털이한 거예요. 위로 물량 털이 한번 한 겁니다.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샀죠. 외국인이 올려놓고 쫙 팔아먹은 거고요. 기업을 보면 그나마 조금 좋아졌어요. 현금은 조금 좋아졌고요. 단기순 손익도 좀 줄어들었고 투자도 좀 했고 돈도 빌렸고 그냥 쏘쏘합니다. 아주 좋지도 않고 그냥 예전보다는 좀 나아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차트는 그나마 한 번, 두 번 산을 만들고 기본적으로 이제 올라갈 세팅을 했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 1차 세팅하고 여기서 2차 세팅 해놨잖아요. 그리고 연애선도 이렇게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누워버렸죠. 이제 올라가는 힘이 여기에서 발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고 요거는
마이너스로 떨어지기 위해서 음봉을 만든 게 아니라 이 위의 물량, 힘이 들어간 물량들, 뭐 요런 데들이 이제 힘이 들어가 있는 데거든요. 그러면 요 물량을 먼저 한번 먹었다. 올라가기 위한 전초를 마련했다라고 보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프로, 시간 외에서 몇 프로로 시작했는데 아침에 몇 프로로 시작했냐, 이런 거를 보시면 좋아요. 우성사료도 지금 뭐 바닥에 있는데 내일 뭐 떠서 시작할 수도 있는데요. 그닥 뭐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우선은 지금 뭐 박스를 만든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못생긴 것들이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못생긴 것들이 삐쭉삐쭉 못생겼잖아요. 누가 만들어 놓은 것 같지 않고. 얘는 좀 만든 티가 나거든요. 얘는 조금 누가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놓은 조각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러면 조각해 놓은 느낌이 나면 밑에서 잘 잡아서 먹고 이제 잘 나온다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대성 파인텍도 한번 제대로 올렸다가 쭉쭉쭉쭉 1차, 2차, 3차까지 이제 떨어졌다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 번, 두 번 이제 만들고 조금 움직여 볼까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변한 건 없고요. 얘가 이제 올려줘야 얘도 큰 원을 그리면서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흐름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기관이 엄청 많이 샀어요. 기관이 엄청 사서 외국인도 들어왔고, 근데 안 올리고 있죠? 요거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파인텍은. 대유에이텍. 대유에이텍도 뭐 삐쭉삐쭉 되고, 많이 그러고 있습니다. 얘는 외국인이 장난을 좀 많이 치고 개인들도 좀 많이 해먹었어요. 요런 것들 위험합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세 번인데 자꾸만 고점이 낮아져 있으면 올라가지 못하고서 이렇게 곤두박질 칠 때가 있어요. 요거가 표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라갈 때 얘도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점점 쪼그라들죠. 이거는 한 번, 두 번, 많아야 세 번까지고 그 이후에는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거 여기서 올라가겠지 하고 잡았다가 아주 된통 당합니다. 팔지도 못합니다. 얘는 그냥 이렇게 해서 올리는 척 하다가 이제 떨군 거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 아예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안 올리고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고점에서. 뭐 올리지, 이 바닥인데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높은 데서 저거 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은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안 올려요. 이 올리는 거 다 사기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우선은 여기를 뚫었다 안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할 때 그리고서 이제 크게 나오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누웠을 때 여기서 모아서 빡 올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상승은 할 거예요.
근데 시간에 한번 보셔가지고 시간에 2%인데 시작은 뭐 6%, 7%에서 한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 만한 거고요. 시간의 거래가 뭐 한 6%, 8% 이렇게 됐는데 얘가 뭐 2%, 1%에서 시작해가지고 떨어진다. 그러면 그런 거는 또 한번 잡아볼 만한 겁니다. 근데 대신에 올라가면 바로 팔아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1분봉을 보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요즘에 이제 이낙연 관련주랑 뭐 이런 것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 좀 조심하셔가지고 얘가 더 올라갈지 아니면 그 에센테크 같은 경우도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동전주라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얘기. 하나, 둘, 한 번 더 나올 수는 있는데 얘는 아직도 올라가지도 않았죠. 요거 잘 보시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잘 보고 대응하셔야 되고 그나마 뭐 조금 괜찮은 애들이 뭐 차트는 그나마 좀 괜찮은 애들이 이제 이런 것들 좀 떨어지거나 하면 얘도 이렇게 큰 쌍봉하고 한 번 떨어지고 한 번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꼭 사실 때는 그 기업, 개요. 얘가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한번 보시고서 사셔야 됩니다. 꼭 막 안 좋은 것들 들어가시면 사는 게 70%입니다. 어떨 때 샀느냐에 따라서 되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파는 게 30% 정도 되는데 꼭 파는 거는 무조건 파셔야 됩니다. 내가 아는 만큼 먹는다고 모르면 조금 먹는 거고요. 수익이 조금 나는 거고 알면 수익이 많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잘 했을 경우에 그렇다는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뭐 단타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이런 것들을 아시는 분들도 있죠. 아시는 분들은 뭐 조심해서 뭐 잘 조금씩 수익 내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모르셔가지고 그냥 올라가면 잡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얘가 올라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의 거래에서 시간의 단일가에서 요걸 보시면 조회를 해서 누르시면 요거를 한 2%대까지 쭉 해 놓으시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만 아침에 하셔가지고 거래를 하셔도 되고요. 근데 빨리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빨리. 그리고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들은 이제 잡으셔야 되고요. 잡았다가 뭐 5%든 10%든 수익이 나면 팔고 나오는 걸로 그렇게 잡으시면은 큰 무리 없이 수익이 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뭐 그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난 방송들 보시고 공부하시면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수중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